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2024년 7월 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지난 관점,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지난 관점은 크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심플해요. 크게 지난 관점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난 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단기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진행된 하락 파동, 해당 부분에서 진행된 하락 파동이 이렇게까지 내려온 게 한 추세로 끝난 걸로 보인다.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돌파하고 안착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 볼 때는 여기 한 추세의 하락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여기가 조정의 끝일지 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올라갈지는 봐야겠다 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요 상승이 지금 이렇게 길게 하락된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다. 그래서 한 발 더 남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적으로 그래서 좀 뜯어 볼 건데요. 단기 관점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ABC의 구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번 시나리오는 이런 느낌. 요게 1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A, B, C인데 C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C를 조금 더 뜯어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6768 정도 선이지 않을까. 666768 정도. 박스로 그려볼까요?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 이게 1번 관점입니다. 단기 관점 중에. 두 번째로는 이 ABC가 여기까지가 A고 B고 C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단부,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그 가격대가 한 60K 중반 정도, 한 6600에서 60500 정도, 요 선을 지켜내고 여기서 꼬리로 깬다고 하더라도 반등 줘가지고 몸통으로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는 그림, A, B, C 형태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6768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여기가 지금 제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 더 치고 이렇게 빠졌다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 보면 여기에서 ABC 형태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오르는 그림, 그 조정의 예측은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라는 건 이제 60점 한 500, 하여튼 60K를 깨지, 꼬리로 깨더라도 아마 60K를 지켜낼 겁니다. 60K 살짝 깨거나 이런 식으로 이전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전 저점까지 꼬리까지 한번 살짝 터치를 해주거나 여기를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오른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은 말씀드렸다시피 1번 관점, 2번 관점 모두 상방입니다. 일단은 한 발이 더 남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하락의 파동의 크기와 어떤 조정의 크기가 얼추 한 6, 7 정도까지 기간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르면 거의 맞겠죠. 거의 비슷해 보이죠. 이후에 이제 변동이 있을 거다. 더 가거나 하락하거나. 하지만 저는 하락에 한 표를 더 넣겠다. 이게 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기 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기 관점에 대한 큰 틀인데요. 중기 관점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 관점에서 체크해볼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 전전 영상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상승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상승의 크기가 중요하냐, 이게 롱으로 가든 숏으로 가든 이 상승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볼게요. 좀 더 큰 뷰로 보겠습니다. 중기 관점의 입장에서 만약 진짜 조정이 여기가 고점이고 A, B, C 이게 일단 고점을 넘지 못했으니까 여기가 러닝 플랫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러닝 플랫이라는 건 ABC 여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AB 1, 2, 3, 4 5로 마무리되는, 여기에 저점도 깨지 않는, 그죠? 요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고점 깨지 않았고 여기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여기 이 러닝 플랫의 핵심적인 부분, 러닝 플랫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플랫이라면 여기가 5파로 종결이 났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 눈에는 그게 딱 길게 임펄스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전에 카운팅 했던 대로 미달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1대1의 비율로 ABC로 빠졌다라고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의 러닝 플랫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ABC로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러닝 플랫은 아니겠지만 더 떨어져야 하는 C파가 짧게 끊어졌기 때문에 조정의 형태 중에서도 강한 조정의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아주 강한 추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서 일반적인 ABC 형태로 이렇게 빠져서 이 저점을 빨리 갱신해줬으면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텐데, 일반 조정이 아니라 만약에 짧게 끊어진 거라면 여기에 반등이 굉장히 강력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짧게 끊어진 이유는 여기에서 상방 압력이 매수세가 계속 빨리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첫 파동 A 파동이 나오고 B파의 되돌림이 깊다라는 건 역시 여기에서 하락을 뭐 일반적인 부분으로 되돌림을 주고 이렇게 빠졌어야 됐던 구조였는데, 반등을 할 때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돌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치해요. 여기서도, 여기 상승에서도 매수세가 강했다고 보이고, 두 번째로 C파가 뻗지 못했다는 거에서 여기가 조정이 끝이라면 C파가 뻗지 못했다는 것에서도 상방의 힘이 강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라면 여기에서의 상승, 첫 상승부터가 굉장히 강력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쳐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1파, 2파, 강한 게 뭐죠? 임펄스죠. 강하게 나온다면 3파, 4파, 5파까지 한 타임으로 빠르게 뽑고, 여기에서 뭐 1에 2파가 나오고 이제 큰 2파, 여기까지가 1파겠죠. 1파 상승이 보이고 2파 눌린 다음에 더 강력한 3파가 쏴져야 사실 여기에서의 매수세와 여기에서의 매수세가 아다리가 맞는 거죠. 이 이후의 무빙에. 그런데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지금 그 전에 전전 영상 중에서 한 요쯤에서 볼 때 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C파 뻗는 모양이 중요하다. 왜 뻗는 모양이 중요하다 라고 했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 플러스 상방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하고, 제 메인 관점인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져서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ABC가 완성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 저점을 깰 거라고 저는 보는데, 55.6K의 저점을 깰 거라고 보는데, 이 저점을 적게 깰지 크게 깰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 C파에 나온다. 그쵸? 여기에 C파에 대해 여기에 나오는 C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 많이 밀었다는 건 미달이 날 수도 있겠다, 짧게 나올 수도 있겠다. 왜? 상방의 힘이 강하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구조로 봤을 때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빠져서 1대1로 만약에 빠져야 된다고, 최소치 이제 1대1로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 그럼 여기에 반등은 어때야 되겠어요? 크지 않아야겠죠. 일반적으로 나오려면 적정 수준의 반등 범위까지 반등을 준 다음에 일반적으로 빠져야 요 정도의 무난한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혹은 반대의 경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깊은 되돌림이 나온다, 롱 힘이 강하다라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건 여기 A파는 이미 종결이 난 것 같고, B파 눌림 이후에 C가 얼마나 뻗느냐, 이만큼 많이 되돌리느냐, 여기의 케이스처럼 전고점 근처까지 굉장히 거의 다 돌리는 정도의 깊은 되돌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뒷파동은 짧아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 저점이 깨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약갱신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예측의 범위입니다. 100%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뒤에 파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상황이 그러면 강한 상황이냐라는 걸 봐야겠죠. 여기에서 A파가 뽑았고 B파가 내려왔고 C파를 뽑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직 C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까 말했던 단기 관점을 기준으로, 혹은 A파가 여기든 이 노란 매물대든 맞고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온 다음에 C파를 뻗었다 라고 했을 때, 이 C파의 범위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한 66, 67, 68 요 정도 수준에 걸린다면
이거는 무난한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갱신이 나고, 그렇게 되면 A파 대비 B파, B파 대비 C파의 길이를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예측을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일단 이게 완성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직은 몰라요. 모르지만 C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에서 살짝 늘리고 한 발 더 쓰고 이게 끝이거나, 그죠? 이게 조정의 끝이거나, 혹은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고 여기까지 지지받은 다음에 올라가도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죠. 66, 67, 68. 그러면 여기의 상승이 굉장히 과하게 한 파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5파로 나왔다 칩시다. 만약에 1, 2, 3, 4, 5파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67, 68을 찍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A, B, C로 깊이 눌리고 다시 5파로 이런 식으로 임펄스로 나와가지고, 왜냐면 앞에가 5니까 뒤에도 조정이라도 5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되돌림 깊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일단 여기가 임펄스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임펄스는 아니야 보이죠. 3파가 뻗는 게 시원찮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를 굉장히 깊이, 여기 상단, 그러니까 채널 상단까지, 혹은 69, 뭐 70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까지 되돌리기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 파동, 올라오는 파동이 약하니까 눌렸다 한 번 더 올라오든, 혹은 여기에서 살짝 눌렸다가 여기가 되든, 그럼 여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67, 68, 66 정도부터 이만큼 EK 레인지 정도는 열고 받아볼 수도 있겠구나, 약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방이 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A, B, C, C파 진행 중이고 여기서 마무리,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쏘고 마무리, 이렇게 되든, 혹은 여기에서 뭐 여기든 마무리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든, 이거는 힘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현 상태로는. 그 말은 여기를 조금 넉넉하게 깰 가능성이 높겠구나, 약갱신 수준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볼 땐 이러나 저러나 이게 신규 파동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죠? 신규 상승 파동,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의 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과, 그리고 깊이 눌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신규 파동이냐 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의 강한 상승 반등,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C파가 짧게 끝났을 경우를 대비한 여기에서 매수세의 크기, 두 가지로 볼 때 강하고인데 반등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즉 이것은 강하다고 페이크를 준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신규 파동이냐 뉴 파동이냐 라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신규 상승 파동,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하는 여기 돌파 파동이냐 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거의 없다고 본다. 즉 73K, 74K를 돌파하는 일은 제 생각에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제 관점은 메인이 하방이다 라고 보고 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정리. 자, 그럼 하방이면 어떤 정도의 하방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강도의 하방으로 보고 있느냐, 그건 이 상승을 보면 되는데, 이 상승이 현재 C파가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쉬지 않고 가거나, 아니면 반등파의 535로 시작되는 형태, 임펄스 내리고 임펄스로 진행되는 강한 상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서 깊이 되돌릴 것 같지 않다. 즉 여기까지 당연히 못 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은 조정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맥스치 68 정도 수준이 거의 맥스지 않겠나 라고 판단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까지 68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자면, 이런 식의 여기 찍고 살짝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거나, 혹은 여기에서 한 발 찍고 내려와서 한 발 더 치는 이런 규모의 형태의 조정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숏 들어가 볼 만 할 것 같다. 어느 정도부터 66에서 68 정도까지 열어놓고, EK 구간 작지 않지만 여기에서 저는 여기 저점이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만큼의 먹을 범위가 있고 이만큼의 손절 범위가 되기 때문에 손익비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트라이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중기 관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조금 잡자면 여기에서 반등이 낮으면 낮을수록 여기에 TP는 더 늘어날 거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기존에 많이 봤던 한 50K에서 52K에는 한번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파동은 여기에서 하락하는 파동은 비교적 빠르고 강력할 수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파동의 끝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면 조금 강력하게 마지막 파동은 좀 강력하게 거래량을 달면서 빠진 다음에 거래량 붙으면서 다 받아 먹으면서 반등을 데드캣 반등이든 아니죠, 결론적으로 상승 파동이라고 저는 보니까 데드캣 반등이 아니라 여기에서 숏을 이때 들었던 숏을 들고 오던 사람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들어온 매수세,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를 보고 그리고 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동시에 붙을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빠졌다가 강력하게 첫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V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B 빠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V 반등 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 60에서 횡보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개미 못하겠죠. 초보 개미들은 여기서 못합니다. 무섭거든요. 시즌 이미 제가 방에다가 50K 여기 5.6K 깨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란 얘기가 나왔냐면 시즌 종료인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저는 여기가 조정의 끝이고 이제 뒤 안 보고 상승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여기서 받기 어려울 거다. 초심자 개미들은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초심자 개미들은 그럼 어디서 타요? 빠르게 그래도 조금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받겠죠. 여기 첫 V 반등. 그럼 여기 조정의 끝이야. 이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받겠지만 여기서 이제 진짜 초보들은 어때요? 여기서 못 받죠. 또 흐를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V 반등의 첫 반등이 굉장히 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대응은 지금 롱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홀딩을 해서 6768 정도, 666768 한 67부터 모을 것 같아요. 한 1K 정도 좀 더 보다가 여기에서 66이 다시 깨지면 여기에서 추격을 타더라도 한 6768 1K 구간만 잡고 여기에서 좀 모은 다음에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분할 여기에서 쌍바닥에서 하고 올라올 때 불타서 다시 하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TP는 여기가 깨진다. 그리고 여기에 반등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50K에서 52K까지 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강하고 빠르게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쇼부 볼만하다. 받을 거다. K 정도까지 혹은 진짜 운 나빠서 49K자를 보더라도 49, 48K를 보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계속 분할로 받을 거다. 아니면 짧게 자르고 다시 받고 짧게 자르고 다시 받더라도 여기에선 저는 계속 롱 받을 거다.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V 반등 먹고 반익절하고 여기에서 횡보 치면 여기에서 불타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고 이렇게 나온다면 비교적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기억하고 계시면서 여기 단기 흐름도 보고 큰 뷰도 계속 체크해가면서 요 흐름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런 내용들은 방에다가 상시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방 입장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셔서 같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관점 배우셔도 좋고 혹은 본인의 관점 올려주셔서 저희한테도 도움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은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톡방 그리고 텔레그램방 이렇게 2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저희가 교육을 또 시작을 해요. 벌써 한 6기 정도 진행되었고요. 6기까지 진행해오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쌓였고 그리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매매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 거는 가능하시면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기본적으로 수억 벌고 제가 수천억을 벌어서 저희 강의 보시면 수천억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매매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를 정리해드리고 좋은 매매 습관을 다져주는 그래서 오래도록 좋은 습관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매매가 어떤 것인지 조금 정의해보고 기본부터 좀 다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저희 매매 과정, 저희의 교육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께 조금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해서 기초가 없는 분, 그리고 매매의 감은 잡힌 것 같은데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막 매매를 하는데 수익도 났다, 손실도 났다, 수익도 났다, 손실도 났다 하시면서 계속 뭐 월별이든 주별이든 계속 수익이 그 자리이신 분들,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분들, 그리고 오래도록 독학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매매에서 결실이 안 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좀 피스피스 모인 정보들이 제대로 비벼지지 않아서 그렇거든. 시너지를 서로 못 만들어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게 좀 정리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더 매매를 다지고 진행했을 때 시너지가 많은 케이스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매매를 찾지 못한 분,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께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5가지의 케이스들은 저희 강의가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해커스 강의 조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정도 진행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차트로맨, 지금은 본능이죠. 차트로맨, 그리고 커쇼, 아귀, 요렇게 3명이서 같이 4주간 교육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중기 관점도 중요하니까 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마 시작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큰일 없이 몸 건강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